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마다 워싱턴 DC에 있는 박재영 박사 연결해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정치, 특히 이제 총선이 가까우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박재영 박사는 참고로 한국 정치 전공입니다. 연결해 봅니다. 박재영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입니다. 네, 우리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예, 관심이 아무래도 교포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이 가죠. 예, 관심들은 많이 갔는데 뭐 한국에서도 보도가 됐겠지만 여기 그 재외국민 투표를 사실상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다 차단되고 해서. 예.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 이게 뭐 중국에서든 한다고 하지만 일단 예.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기서 재외국민 투표를 하시는 분들 네. 주로 주재원들, 뭐 단기 유학생 그리고 영주권자들, 네.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아닌 이런 분들 중엔 사실 좌파 성향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 보수적인 분들은 대부분 여기 이민 온 지 오래된 나이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가 사실 시민권자가 많죠. 네. 투표권이 한국 투표를 안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뭐 재외국민 투표가 그러면 전면 하지 못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못하게 된 건가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제가 이거 전체 다 못합니다. 그렇군요. 예. 좋아. 유럽도 거의 다 못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잘 된 거네요. 예, 뭐, 네.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번 선거를 어떻게 거기서 전망하고 있나요? 이제 뭐 국회의원 총선 뭐 네. 2주도 남지 않고 진짜 얼마 안 남고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네. 사실 요즘 그 정치 상황, 정치권 움직임 여러 가지 뭐 그 선거 상황 보면 사실 좀 불안한 생각도 드는데 이 박사님께서는 이번 선거 어떻게 뭐 전망하십니까? 우파한테 뭐 분위기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분위기는 그런데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뭐 그렇겠죠. 심판 분위기가 있긴 있지만 이 투표라는 게 또 이게 또 속단할 수 없어서요. 예, 뭐 늘 그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네. 많고 한데 이 박사님 보시기에 우파가 지금 선거 직전에 가장 지금 경계할 점, 우려할 만한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 딱 꼽으면. 하나 딱 꼽자면은 글쎄요. 저들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돈 퍼주기 지금 해서 돈 받은 사람들이 좀 그럴까 상황이 글쎄요. 박재영 박사는 뭘로 보시나요? 글쎄,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전반적인 네. 상황, 그거 역시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 점인데 일단 이렇게 좁혀서 그 우파 지지자들 내에서만 좀 보자면 사고 치는 거, 예. 말 실수 뭐 이런 거요? 아무래도 그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경우가 있고 그 그렇죠. 진작부터 이 박사님 방송에서도 이 박사님 네. 여러 번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선거에서 우파 세력이 분열하는 문제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부터도. 네.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들으시는 분들하고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겠는데 네. 저는 이렇게 예전부터 뭐 정부 기관 용역 같은 걸로 이 총선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총선 분석 보고서를 몇 차례 만든 적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선거에 뭐 관련돼서 참여를 해본 적도 예전부터 있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 선거 이 과정이나 이 모든 걸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전부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이 공통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게 공통점이 하나 나타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이 사표라고 그러죠. 사표, 죽음표. 그렇지. 예. 사표. 그 투표는 했지만 이 별로 의미가 없는 죽음표. 이 사표를 가능한 한 줄인 쪽에서 꼭 이긴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그게 사실 뭐 제가 지금 뭐 통계적인 자료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의외로 많이 놓치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즉 지역구에서 애초부터 네. 당선권에서 거리가 먼 후보를 찍거나 정당 투표에서 비례의석 한두 석도 사실상 얻기 어려운 당을 찍는 그래서 결국 그 표가 그 아까운 표가 별 의미 없는 표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모든 투표라는
하라는 게 다 이 본인의 정치적 선택인 만큼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하는 게 맞지요. 네. 뭐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닌데 그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좀 안타깝고 아깝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사실 좀 뭐 상황이 여유가 있고 괜찮을 때는 뭐 그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까지 이렇게 찢어지고 망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 표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그럼요. 예. 지금 이 박사님 보시기에 예. 그 득표율 전체 뭐 정당 득표 1% 2% 이거 어떤 아무 의미 없죠. 어떤 중요성이 3% 미만은요, 비례대표 3% 미만은 빵석이에요. 비례정당 3% 미만은 빵석인데, 그런데 그렇게 좀 거기에 표를 그런데 하는 건 사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반면에 그 1% 2%가 선거 전체의 승리를 또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이죠. 그 1% 2% 때문에 선거 전체가 다수당이 되냐 안 되느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는 아무 의미 없는 비례대표 한 석도 못 얻는데 그냥 들어가는 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그나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 분열 상황, 우파 분열 상황이 덜 해가지고 뭐 좀 다행이긴 한데 여전히 이게 걱정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1% 2%의 표가 어떻게 분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이 전체적인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거를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번 선거 상황 한번 보면요, 이 좌파는 이게 지금까지 구경도 못하던 희한한 방법으로 자기 진영의 이 사표를 오히려 흡수를 하고 있죠. 그러게요. 예. 위성정당 제1 위성정당 제2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요.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싹쓸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게 통합이 안쪽의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 세포 분열하듯이 분열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자기 지지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줬죠. 네, 이쪽 저쪽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의당에 가려던 표 기존에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찍으려고 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조국 찬성도 흡수하고 조국 반대도 흡수하고요. 싹 다 싹쓸이 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뭐 분열이냐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희한한 방법으로 오히려 그 사표를 오히려 없애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저렇게든 자기들한테 오는 표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비해서 우파는 어떠냐? 이게 나름 통합에 노력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성과도 있었고 비례정당의 작전도 나름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여전히 우파는 지금 이 사표에 의한 위험이 좌파보다는 아무래도 크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가 전체 승부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표가 사실 지금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칫해서 이 표들이 누군가를 당선시키는 역할을 못하고 그냥 버려진다면 어떡하게 하겠냐, 이 점이 진짜 걱정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흐름 상황, 자칫하면 우파의 표가 단 몇 프로라고 하더라도 그 중요한 표가 지역에서 누군가의 이 당선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러게요. 정당 투표에서 이 기준선 3% 득표율을 넘겨 비례대표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질 가능성이 지금 여러 가지로 상당히 높다. 이런 점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표가 좌파보다 우파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선거에서는 자기 진영의 사표를 줄인 쪽이 항상 이겼다는 점. 이걸 정말 우리가 새겨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 선거판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역구 후보 중에 꼴찌하는 후보 있죠. 막 그 지역에서 100표, 150표 얻고 거의 정말 자기 친구들 몇 명밖에 안 찍어주는 이런 후보들도 사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당선될 이유가 10가지가 넘습니다. 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후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또 10가지가 넘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뿐 아니라 이 운동원이나 그분 지지자 이런 거 보면 이런 사람들 보니 선거에서 말 그대로 이제 거기에 막 모든 게 꽂히다 보면 이 냉정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논리가 사실 결국 전체적으로 다 먹힐 거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박사님 이번 선거 얼마나 중요한지 방송에서 그렇게 수없이 간곡하게 호소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전 선거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중요하죠. 이번 선거 그럼요. 특히 이게 예. 사실상 사느냐 죽느냐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자유대한민국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의 그 귀중한 한 표를 죽은 표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사실상 모양으로 겉모습은 다당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양당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현재 좌우 대결 더욱더 극에 달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내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 정말 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인데요. 네. 이게 지난번 연동형 비례제 이 선거법 개정할 때 우리 모두 사실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이거 네. 정말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된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됐는데 이 좌파들 공수처 얻어내려고 그 얼마나 치사하고 야비하게 술수 부려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네. 근데 이제 와서 저들의 그 추악한 술수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제에 동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걸 도와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 이 소중한 한 표를 사표, 이 죽은 표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저들의 의도에 동조하고 저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네. 이 점을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네. 투표하기 전에 생각을 해봤으면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표가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격이 되니까 직접적으로요. 간접이 아닌데 아주 그렇죠. 직접적으로 1%, 도와주는. 예. 예. 그러죠. 1, 2%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이게 양극단에서 굉장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굉장히 네.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진짜 이 내 한 표가 어떻게든 뭔가의 당선에 승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하나라도 되도록 좀 그쪽 방향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우리가 다시금 그 진짜 이게 뭐 뻔한 사실 같지만 아주 실질적인 거고 긴박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뭐 이래서 그냥 근데 그거가 아니라 진짜 나라를 살려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으로 치르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절박감으로 그럼 내 한 표가 요게 딱 카운트가 돼야지 이게 죽어버리는 표가 되면 안 된다. 예, 우리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행사를 하는데 이게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죠. 부정선거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표로 죽으면 안 되겠다. 의미 있는 분석이었네요. 네,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잘 이거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또 이따 뵙겠습니다.